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재용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지금 증권 시장이 난리가 아니죠. 뭐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데 지난주 얼마 안에 끝났죠? 냉탕 몽탕 왔다 갔다 재밌지 않아요? 재밌어요? 재밌죠? 예, 돈을 넣어놓고 지금 투자하는 사람들은 꼭지가 돕니다. 그래서 올라갔죠, 지난 금요일 날은. 8천이 무너졌다가 네. 다시 8천 됐죠. 회복했죠. 네. 근데 여전히 지금 뭐 펀더멘탈은 그대로 있다고 하는데 그냥 주식을 파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게 좀 괴로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주식에 지금 투자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한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지 않을까 오늘 얘기하는 것들이.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제목이 금융투자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 결정에 대한 얘기예요. 네, 자산 배분 결정인데 우리가 흔히 주식만 바라보게 되면 이게 다른 자산들이 어떻게 가격이 움직이는지 모르잖아요. 주식을 보고 있을 때 또 다른 자산에서 또 수익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시장들이 또 움직이고 있거든요. 뭐 채권 시장이라든가 금 시장이라든가 뭐 다른 시장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한 자산들을 모두 포함된 금융 상품화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투자할 때 그 비율을 조정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 일반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개미죠. 그러니까 리테일 투자자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쉬운 것만 오늘 조금 안내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뭐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오늘 좀 최대한 쉽게 좀 가주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일단 규칙 기반의 클래식 자산 배분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던데 일단 기계적으로 비율을 고정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냥 이거는 사실 없는 용어인데 그냥 만들었다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자본시장에 가장 힘든 게 뭐냐 그러면 사람의 심리가 개입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심리가 개입이 된다는 얘기는 사실 거기에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또 변동성에 대해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기의 심리 또 어떤 개인적인 감정 이런 것들을 시장에 다 투영이 돼요. 실질적으로는 많은 투자자들이 시장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제어하고 어떻게 하든 감정을 제어하지 않은 상태에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투자를 결정해보자 라는 그러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할 건지 투자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 건지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 사전에 정해놓은 투자 비율을 정해놓고 시장이 어떻게 변하든 그 시가 되면 똑같이 그렇게 투자하겠다. 예, MBTI로 얘기하면 T형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렇죠. 주체를 보면 로봇이 투자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규칙 기반의 클래식 자산 배분을 하게 되면 자동 저가 매수 효과가 있다 그러는데 이건 어떤 뜻인가요? 그건 이제 투자를 어떻게 규칙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령 주식과 채권을 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나는 조금 이렇게 수익을 좀 높게 가고 싶어. 이걸 투자 쪽에서 바라보게 되면 수익을 좀 높게 가고 싶다라는 얘기는 나는 좀 위험을 더 감수할 거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거를 난 위험을 더 감수를 할 거니까 주식의 60%, 채권에 40% 투자를 하게 되면 내가 돈 있을 때마다 주식에 60, 채권에 40 그렇게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100만 원 들어오면 60%는 주식을 사고 그렇죠. 나머지 40%는 채권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가는 거예요. 가격의 변동에 상관없이. 그렇죠. 가격 변동도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단점도 나올 것 같은데요. 단점이 나오죠. 시장 반영이 가령 지금 현재 주시장이 안 좋은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게 60%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게 이제 계속 수익이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안 좋은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좋으면 주식시장의 그 퍼센테이지대로 계속 올라갈 텐데 주식시장이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차피 정해진 60%를 계속 주식에 넣다 보면 그렇죠. 채권에서 얻을 수 있는 상대적인 이익을 놓치고 있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꼭 좋은 것만 아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시간에 우리가 시간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젊은 사람들, 뭐 30대, 40대 그 시간이 다 커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칙들은 지금 시장의 단기 변동성이 오는 그러한 리스크들은 다 해지가 돼버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장기 투자자들은 고민할 필요 없이 기계적인 투자 비율을 고정해서 가져가도 큰 문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단기 투자자들 통상적으로 저는 단기라 그러면 5년 미만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 변동성을 보게 되면 5년 미만이요? 네. 네. 5년 미만 투자자들은 사실 기계적으로 고정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더 커진 부분들이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5년 미만은 투자는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들은 또 방법이 있죠. 그 시장에 어떤 저가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건 조금 이따 소개하고요. 예, 그래서 어떤 하든 내가 남아있는 투자 기간 동안에 어떤 투자 비율과 어떤 투자 방법을 정하는 게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계적인 투자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일 비중 배분 전략이 있어요. 예,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일 비중 배분 전략이라는 것은 처음에 가령 내가 자산군을 5개 종목을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예. 주식, 채권, 금, 뭐 그다음에 원유. 원유 등 이렇게 부동산 뭐 이렇게 해서 5개 자산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20%, 20% 동일하게 계속 가는 겁니다. 중간에 리밸런싱 없이. 아, 예. 리밸런싱을 안 해요? 예. 그러니까 동일 비중 계속 하는 거죠. 리밸런싱은 나중에 한다는 얘기는 그 리밸런싱 기준이 자산 배분 비율이 그 시점에 분기에 한 번 아니면 연 한 번 정해진 시점에 그 비율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그 리밸런싱 비율을 벗어났을 때. 투자 들어갈 때는 20%다 똑같지만 예. 리밸런싱 하는 시점에서는 투자 비율을 맞춰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예측을 포기한 분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걸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 투자 시장에서는 분산이 사실 어떻게 보면 위험해요. 이렇게 여러 개씩 평균에서 벗어나 있는 정도가 표준 편차니까. 아, 잠깐만요. 원래 그 계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그러니까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라. 이게 지금 정석 아니에요? 정석이죠. 여기서는 반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얘기는 자산군을 동일한 자산군을 담지 말라는 얘기예요. 한 바구니에. 예, 주식은 다 담지 말 얘기가 아니라 주식, 금, 채권 이렇게 골고루 담으라는 얘기예요. 예, 그 의미인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리밸런싱 할 때 한 그 바구니 안에 그 다 담지 말라는 얘기는 투자 이론에서 어떤 거냐 그러면 가격 변동성을 의미하지는 않고요. 그 투자한 기업의 신용 리스크입니다. 부도나는 위험. 예, 그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한 바구니 담지 말라는 얘기가 그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완전히 동일 비중이니까 네 가지 자산군에다 투자한다 그러면 25, 25, 25, 25%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건데. 맞습니다. 그럼 분명히 장단점이 있겠죠? 장단점 있죠. 네, 그러면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장점은 시장에 관계없이 계속 동일 비율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기계적인 거죠. 거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네. 다른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이제 단점은 뭐냐 그러면 시장이 어떤 특정 방향에 쏠림이 있을 때 그게 바로 능동적으로 대응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이 시장보다 낮아질 수도 있는 그러한 어떤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은 좀 단점으로 가지고 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은 길게 보면 10년이 넘어가는 5년 이상을 보면 그 단점도 다 희석이 돼버리더라. 경험상으로 보면. 그래서 개인 투자분인데는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말고 시간이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그냥 끝까지 꿋꿋하게 끈기를 갖고 좀 가져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좀 정리해보자면 이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 동일비중 배분 전략의 장점이라는 것은 데이터 왜곡과 복잡한 추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가 그렇죠. 0에 가깝고 소형 자산의 모멘텀 효과 극대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단점으로 볼 때에는 고위험 변동성 자산과 초안전 자산의 무게를 동등하게 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변동성이 많은 것도 같은 비중, 그렇죠. 초안전 자산도 같은 비중 이렇게 두기 때문에 단일 위험 자산의 급격한 변동이 포트폴리오 전반에 그대로 나타나는 현상이 그렇죠. 벌어지는 단점이 있다. 위험이 그대로 반영이 될 수 있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갈 길이 멀어요 지금. 네.
세 번째가 이제 평균 분산 최적화, 뭐 MVO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게 경영 쪽 공부하시는 분들은 재무 투자론 공부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공부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우리가 가격이 많이 변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하루에 몇 번씩 가격이 변하고 종가 기준으로 보더라도 10년이면 10년의 데이터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를 평균을 구한다 보시면 돼요. 그게 평균이 기대 수익인 거고, 근데 분산이란 건 평균으로부터 이제 벌어진 산포도 우리가 그림 그릴 수 있잖아요. 그 벌어진 분산 정도. 분산 3%도 이렇게 쓰면 이제 우리 통계학 머리 쥐나는데 아주 일반화된 용어 가지고 좀 다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1년 후에 기대 수익이 20%인데 손해 볼 수 있는 곳도 30%. 네.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30%까지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상할 수 있다. 예상할 수 있다. 예. 그게 마이너스 30 분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마이너스 30이 분산이다. 예, 그러니까 이 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됩니다. 벌 확률 20%, 잃을 확률 30%. 그러니까 일을 확률에 수익이 20%, 증가할 마이너스 확률, 마이너스 30%. 수익이 떨어질 확률이 30%, 마이너스 30%까지 예. 이렇게 예상이 그렇게 된다. 계산할 수 있는 게 네. 바로 이게 평균 분산 최적화 모델입니다. 이게 마이코비치 모델이라 그래서 1952년에 이게 만들어진 모델이에요. 지금도 많이 쓰고는 있는데 이거를 사실 하는 이유는 시장의 변동이 올 때 안전판 역할을 해준다. 심리적인 안전판. 이 범위 안에 있으니까 괜찮아. 이런 부분들 있죠. 네. 그러니까 심리적 안전판을 역할을 해주는 그런 거지. 이게 꼭 수익을 내주는 거야. 이런 모델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를 보니까 읽을 수도 없는데 자 어쨌든 간에 요거 계산에 의해서 나온 결과가 플러스 20%, 네. 마이너스 30%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온다는 이거죠. 예. 그리고 요 안에 들어가실 때는 그냥 예상할 수 있는 그 예산 거니까 수익률이니까 위험하지 않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게 1952년도에 나온 건가요? 예, 맞습니다. 마코비치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에서. 예. 그러니까 지금도 쓰고 있는데 지금보다 더 많이 발달되어 있긴 한데 이게 기초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처음 이제 이게 주식이나 자산 배분 공부하는 투자자들은 이거부터 공부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 사실 투자의 어떤 시장의 변동성이 오는 위험이라든가 또 시장 가격 하락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심리적 안전판 역할을 많이 해줄 겁니다. 아마. 근데 주가는 미래에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과거 데이터를 쓰죠. 그렇죠. 이게 문제 없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게 이제 사실 통계학에서 나온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추론 통계학으로 넘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가능하죠.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보통 보면 20% 수익이 날 수 있는 확률이 뭐 몇 퍼센트고 30% 마이너스 수익률 확률이 몇 퍼센트입니다. 그 퍼센테이지 확률을 주기 때문에 화면 안전판이 굉장히 커지죠. 이상일적인 부분에서. 이것도 어쩌면 그 기계적으로 계산해서 나오는 것이어서 그렇죠. 네, 그냥 믿고 따라가는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계산 못합니다. 그냥 전문가가 계산해 주는 대로 여기 안전 범위입니다. 그러면 그냥 믿고 따라가는 상황이 되겠네요. 이거를 아마 그 PB들은 다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특정 종목에 어떤 그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종목에 10년 데이터 내가 5년을 투자하고 싶다면 5년의 기대 수익과 위험을 계산해 주세요. 그럼 이 방법을 계산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 분산 최적화 모델을 통해서 네. 계산해 달라. 그렇죠. 뭐 이렇게 요구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돈 안 든답니다. 그냥 가서 요구하세요. 다행이네요. 네. 네. 투자 가지고 계산해 줄 거예요. 네. 너무 다행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리스크 페리티 전략은 뭐예요? 이거는 위험만 수익만 보는 게 아니라 네. 사실 위험만 종목을 다 계산을 하거든요. 계산을 해서 위험이 낮은 쪽은 투자 비중을 늘려주고 위험이 높은 종목은 투자 비율을 낮춰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익을 계산하지 않고 위험만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 위험은 뭐냐 그러면 결국은 기대하고 있는 수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거리 있죠. 네. 가령 15%의 1년의 기대를 하고 있는데 플러스 20% 될 수 있어요. 그럼 5%의 거리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한 어떤 위험만 다 골라서 거리가 짧은 것들은 투자 비용을 많이 늘리는 거죠. 투자 비중을. 그러면 변동성이 작아지니까 위험을 적게 가져가는 투자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니요,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게요. 다시 위험이 적은 거 투자 많이 하신다 생각하세요. 숫자로. 위험이 적은 걸 찾아내서 네, 거기다가 거기다 더 투자한다. 많이 투자를 한다. 네, 그게 리스크 페리티 전략이다. 네.
그렇게 쉽게- 간단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 계산 누가 해줘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 HTS 들어가서 보면 어디요? 홈 트레이딩 HTS, 홈 시스템 트레이딩 네, HTS. 들어가서 보면 다 있는데 실제 이것도 PB를 이용하세요. 네. 여러분 수수료 받아가는 사람이니까 네, PB를 이용하셔서 PB한테 해달라 내가 그러면 네, 투자하는 종목에 3년 단위 리스크 다 위험 계산해 주세요. 그러면 다 계산해 줄 겁니다. 그러면 그 위험이 낮은 거 종목을 골라서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거 혹시 PB 하시는 분들도 이거 보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안 못 보신다고 뭐 확신이 들지만 혹시라도 보시면 공부를 하셔야겠습니다. 어떤 고객이 와서 리스크 페리티 전략을 얘기하면은 몰라요 그러면은 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위험 균등 분할 배분 이런 용어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위험이 균등해서 그러니까 가령 위험이 뭐 5%, 5%, 10% 해서 종목에 똑같이 20% 투자한다든가 그것도 앞에서 균등 배분 전략처럼 그렇게 조정하시면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대로 우리 투자자분들이 마음에 드는 대로 선택하시면 돼요. 예, 더 이상 들어가봤자 도움 안 될 것 같아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가 블랙 리터만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 이름인가요? 블랙 아니면- 리터만 두 분이 개발이 한 건데 가장 최근 이론입니다. 이것도 나온 지가 한 20년 됐고요. 이게 마이크로위치 모형은 개별 종목을 하다 보면 사실 오차가 좀 많이 따라요. 근데 이거를 균형되게끔 보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많이 쓰입니다. 실질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라든가 그다음에 해외 헤지펀드 투자 어떤 큰 펀드를 운영하는 분들은 이 모델을 많이 쓰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이거예요. 전 세계 시총이 만약에 1000조다. 그러면 전 세계 시총을 1000조를 놓고 그 1000조 비율을 그대로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조를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령 어떠한 뭐 애널리스트라든가 펀드 매니저의 어떤 특정 전문가가 그 산업에 대해서 더 밝게 본다 그러면 그 산업에 대해서 좀 비율을 시총을 비율을 늘려주는 거죠. 예, 그렇게 조정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앞에 것들은 보니까는 과거 데이터를 많이 쓰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데이터를 쓰겠다. 예, 현재 데이터하고 예상 데이터. 예상 데이터를 쓰는 아,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시장의 균형에서 출발한다. 그렇죠. 이게 그런 의미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 통찰을 주입한다는 얘기는 예상치를 예, 넣는다는 이제 뜻인가요? 이게 거죠. 좀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최근에 이 모델을 이용해서 많이 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죠. 그 쏠림 오차는 어떻게 극복이 되는 거죠? 예? 쏠림 오차 부분이 극복되는 것들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아니면 특정 시장의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예측된 모형을 그 사람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 보는 걸 같이 다 보기 때문에 거기서 평균을 내면 오차가 확 줄거든요. 예, 그렇게 좀 반영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 질문을 드려도 설명을 하셔도 이해가 잘 안 될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그 평균을 내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오차를 극복하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예측치를 평균 내는 방법이요. 그럼 동일한 비율로 똑같이 비율해서 평균 내는 방법이 있고요. 가령 어떤 분은 동일 종목에 대해서 1년 동안 10%, 또 어떤 전문가는 15%, 네. 어떤 전문가는 5%. 그럼 세 사람의 합산해서 3으로 나누기 3 나눠버리면 그렇죠. 그냥 평균이네요. 그렇죠. 평균은 의미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모든 거는 평균은 제일 앞에 우리가 마이크로위치 모형이라든가 블랙 리터만 모델 같은 평균은 똑같은데 단지 리스크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거냐 부분들, 오차나는 부분들을 미래의 어떤 예측값을 열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상당히 이제 주관이 개입되는 뒤로 올수록 이제 주관이 좀 기울게 되죠.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기계적인 것에서 자꾸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다 왔죠 이제. 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인데 뒤에 뭐 마이크로위치 모형 어떻고 블랙 리트만 모델이 어떻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알고 나면 너무너무 좋은 내용인데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사실 있다라고만 정도로 알아두시고요.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기계적인 자산 배분 전략 그 투자 비율로 좀 가져가시라. 그렇게 가져가셔도 최근에 나온 이론과 똑같이 운영 성과를 계산해 보면 큰 차이는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머리 아무리 써봤자 예.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것하고 별 차이 없으니 차이 없습니다. 예. 그냥 쉽게 가자 예, 이런 쉽게 뜻이네요. 가서, 예, 그래서 동일 비율로 계속 투자를 해서 특정 기간 내에 리밸런싱 전략을 가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난 디테일하고 싶다 그러면 최근에 많이 쓰는 어떤 그 퇴직연금 운용 모델을 보게 되면 100에서 자기 나이를 빼거든요.
네. 100에서 자기 나이를 뺀 값이 위험 자산의 투자 비율이에요. 어? 예. 다시요. 그러면 이제 사례를 한번 들어주시죠. 예. 제가 만약에 나이가 50이에요. 그러면 100에서 50을 빼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아, 조금 뻥쳤어요. 100에서 50 뺐다. 예, 그럼 50이죠. 예. 그 50을 위험 자산이었는 거예요. 그럼 50%는 위험자산. 50을 자, 60이 됐다. 그러면 40%. 그렇죠. 위험 자산. 위험자산을 자꾸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 줄여라. 예. 왜냐하면 줄이는데.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죠. 커버리지가 안 될 것이다. 네. 아. 그래서 이 전략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이가 50 이상 되신 분들은 그 전략을 좀 가져가도 괜찮다 말씀을 드리고요. 20대, 30대, 40대 되신 분들은 사실 20, 30대는 저는 리스크를 시장에 다 노출시키라 그래요. 그러니까 100으로 가자는 네, 100으로 다 얘기잖아요. 가자고. 네. 다 리스크를 감당을 해라. 네. 굳이 70을 여나 100을 여나 성과 부분에서 보면 나중에 그 30이 차이가 10년, 20년 보면 굉장히 커요. 네, 그렇기 때문에 20, 30대는 100으로 다 놓고 40대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좀 나이 조정을 해서 비중을 좀 줄여주는 게 맞다. 조건이 뭐냐 그러면 내가 캐시 인풋이가 계속 될 때. 예. 근데 이거 저기 방송 시작하기 전에 TCI 검사 해봤잖아요. 네. 자, 위험 회피성이 낮은 사람이면은 가능한데 높은 사람이면 그 기질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기질대로 아마 투자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대부분 그래요. 네. 대부분이 그렇고. 그래서 금융기관 쪽에서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투자자가 처음 오면은 투자 성향에 대해서 아마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을까. 근데 과학적인 기법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할 것 같고 나름대로 어떤 서베이를 통해서 그런 항목을 가지고 조사를 하면 이 사람은 좀 리스크를 얼마나 감당할 능력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아마 계산해서 투자 조언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거네요. 지금 우리가 모델 비교를 해봤는데 몇 개를 했냐면 5개를 해봤어요. 정적 자산 배분, 동일 비중, 그다음 평균 분산, 리스크 페리티, 블랙 리터만. 맞아요. 이 5가지 방식인데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아무리 머리 써봤자 별 차이 없으니 차이는 없다. 그냥 기계적으로 하자. 예, 뭐 이런 얘기가 마지막으로 되겠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그 멘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방송을 하면서 대부분 우리 개인 투자자들, 저는 이제 개미란 단어를 좀 싫어하는데도 자꾸 쓰는데 저는 리테일 투자자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기관은 기관이라고 그러는데 왜 개미는 일반 투자자들은 개미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낮춰 부르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구분을 탈피해서 우리는 리테일 투자자니까 어려운 것보다는 우리가 전문 투자자는 아니잖아요. 전문적으로 또 시장에 매달려서 계산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장 하기 좋은 전략, 정적인 자산 배분 전략으로 가서 다 이 좋은 시장에서 자본시장에서 주는 어떤 그런 부의 효과를 같이 좀 누려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일 비중 투자들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고 조금 더 했다 그러면 본인 나이 연령에서 100에서 빼서 투자 비율 조정하는 정도 그 2가지만 가져가시더라도 큰 문제 없이 부를 만들어 가는 데는 괜찮다라고 말씀 확실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이를 먹잖아요. 오이를 먹으면은 예를 들어 생오이를 먹는다고 치면 마지막 끝까지 가면 좀 쓰죠. 그 다음에 꼬다리가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먹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좋은 뭐 투자 방법, 자산 배분 방법을 써가지고 끝까지 먹겠다라는 욕심을 좀 버리고 끝은 대충 좀 버려도 되니까 그렇죠. 수익률이 조금 낮아져도 기계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우리 같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좀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게 오늘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자, 잘 들으셨죠? 기계적으로 갑시다. 원칙만 지키면 함정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예, 그게 기계적인 자산 배분의 가장 좋은 방법이죠. 네. 휘둘리지 않는다. 네. 예, 자기 주관이 안 들어간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